오늘 우리는 수천 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동양 최고의 병법서라 불리는 손자병법의 마지막 장을 함께 펼쳐보려 합니다. 흔히 손자병법이라 하면 화려한 전술과 기묘한 책략을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적을 단숨에 제압하는 용맹한 장수의 기계나 수만 대군이 몰아치는 전장의 함성을 상상하기도 하죠. 그러나 손무가 자신의 병법서를 마무리하며 가장 마지막에 배치한 장은 놀랍게도 칼과 방패의 싸움이 아닙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리 없이 움직이는 자들의 기록인 용간편입니다. 용간이란 간첩을 부린다는 뜻입니다. 현대제적인 의미로 해석하자면 정보를 다루고 진실을 파악하며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고도의 심리전이자 지능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손무는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열쇠로 이 용간을 꼽았을까요? 그리고 왜 이 내용을 병법서의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장에 두었을까요? 그것은 전쟁의 본질이 단순히 물리적인 힘의 충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정확하게 세상을 바라보고 누가 더 깊이 있게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 보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또한 하나의 커다란 전장과 같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며 셀 수 없이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타인의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하며 마음의 평정을 잃고 누군가는 검증되지 않은 소문에 휘둘려 소중한 기회를 놓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를 속이는 허상을 걷어내고 사물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객관적인 시선입니다. 손자병법 용감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하였으나 상대를 알기 이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에 눈을 가리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 그리고 요행을 바라는 마음을 걷어내는 작업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면 우리는 결코 진실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용간의 지혜는 외부의 정보를 수집하는 기술에 앞서 내 마음의 거울을 맑게 닦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용간편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 삶의 눈을 가리고 있는 수많은 안개들을 하나씩 걷어내 보려 합니다. 막연한 추측이나 운에 기대어 내일을 담보 잡히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냉철철하고도 따뜻한 시선으로 세상을 통찰하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적을 알기 위해 나를 먼저 비워내고 정보를 얻기 위해 사람의 마음을 먼저 얻어야 했던 그 옛날 지혜로운 이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덧 우리 앞에 혼란스러운 문제들도 안개 거치듯 명확해질 것입니다. 함께 마음을 나눠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의 시대에 우리가 지켜내야 할 진정한 승리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승리를 위해 우리가 갖춰야 할 맑은 눈은 어떤 모습인지 깊이 있게 사색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 깊고 고요한 지혜의 문을 조심스럽게 열어보겠습니다. 손자병법 용감편의 첫머리에는 현대인들에게도 매우 뼈아픈 일침을 가하는 문장이 등장합니다. 전쟁을 치르기 위해 막대한 군비와 인력을 동원하면서도 적의 실정을 파악하기 위한 비용을 아끼는 자는 인자하지 못한 자의 극치라는 말입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아끼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승패의 열쇠를 쥐고 있는 핵심적인 정보와 진실을 외면한 채 막연한 요행이나 추측에 기대어 소중한 삶의 자원들을 낭비하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손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영군과 현장이 움직여 남보다 먼저 승리하고 성공을 거두는 까닭은 바로 먼저 알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먼저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손무는 이를 신기나 유추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귀신에게 물어서 점을 치거나 과거의 사례를 대충 깨맞추는 유추, 혹은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점치는 천문현상 따위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직 사람을 통해서만 적의 실정을 알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 가르침이 우리 현대인의 삶에 주는 울림은 매우 큽니다.
우리는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종종 불안함에 휩싸입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나 새로운 인연을 맺을 때, 혹은 자녀의 앞날을 걱정할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미래를 미리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근거 없는 소문에 귀를 기울이고, 때로는 운명론에 기대어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려 합니다. 하지만 손문은 차갑게 조언합니다. 귀신에게 묻지 마십시오. 막연한 추측과 요행을 바라는 마음은 당신의 눈을 가리는 가장 두꺼운 안개일 뿐입니다. 우리가 흔히 범하는 오류 중 하나는 사실과 의견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잘 될 것이라고 말하면 그것이 마치 확정된 사실인 양 믿어버리고, 반대로 누군가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으면 금세 의기소침해집니다. 이것은 먼저 하는 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선지란 객관적인 데이터와 현장의 목소리, 그리고 논리적인 인과관계를 통해 도출된 냉철한 판단입니다. 손무가 말한 용간, 즉 간첩을 쓰는 행위는 결국 가공되지 않은 날것의 정보, 진실의 조각들을 모으는 과정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는 확증 편향에 빠집니다. 내가 이미 어떤 결론을 내려놓고 그 결론에 유리한 정보만을 수집한다면 그것은 용간이 아니라 자기 기만일 뿐입니다. 손자병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나를 비워내는 작업입니다. 내 안의 욕망과 두려움이 만들어낸 허구의 시나리오를 잠시 내려놓고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있는 그대로 관찰해야 합니다. 귀신에게 묻지 말고 조짐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모든 큰 사건에는 반드시 그 전조현상이 있기 마련입니다. 둑이 무너지기 전에는 작은 개미 구멍이 생기고, 큰 비가 오기 전에는 개미들이 줄지어 이동하듯 우리 삶의 위기와 기회도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있는 정신으로 주변을 살피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흐르는 미세한 변화를 감지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선지의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요행을 바라는 마음은 도박사의 심리와 같습니다. 한 번의 운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태도는 결국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책임져야 할 소중한 사람들까지 위태롭게 만듭니다. 손무가 용간을 강조한 이유는 바로 이런 무책임한 도박을 멈추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철저한 정보 분석과 객관적인 상황 파악을 통해 승리의 확률을 높이고 희생을 최소화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인자한 리더의 모습이자 지혜로운 인간의 도리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는 어떤 귀신이 살고 있습니까? 혹시 근거 없는 불안이라는 귀신, 혹은 막연한 낙관이라는 귀신에게 앞날을 묻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이제 그 귀신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람의 눈을 바라보고 세상의 흐름을 읽으며 발로 뛰며 얻은 진실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손자병법 용감편이 전하는 첫 번째 비밀이자 우리가 허상을 걷어내고 진실의 땅에 발을 딛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손자병법 용감편을 깊이 읽다 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적을 속이기 위한 간첩의 활동보다 더 강조되는 것이 바로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장수의 마음가짐이라는 점입니다. 수만 명의 간첩이 목숨을 걸고 생생한 정보를 가져온다 한들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의 마음이 이미 비뚤어져 있다면 그 정보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확신을 강화하는 독이 되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내 안의 허상, 즉 선입견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고 믿지만 사실은 각자의 경험과 지식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봅니다. 이 안경에는 저마다의 색깔이 칠해져 있습니다. 어떤 이는 부정적인 회색 안경을 쓰고 세상을 비관적으로만 바라보고, 어떤 이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장밋빛 안경을 쓰고 위기 신호를 무시합니다. 선입견이란 바로 이 안경에 묻은 얼룩과 같습니다. 얼룩이 묻은 안경을 쓰고는 아무리 밝은 곳에 가도 사물을 정확히 식별할 수 없습니다. 손무가 용관을 운영함에 있어 가장 경계한 것은
바로 장수의 주관적인 판단이 사실을 왜곡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이미 상대를 약하다고 단정지으면 상대가 보내는 위협의 신호는 허세로 보입니다. 반대로 상대를 너무 두려워하면 상대의 작은 움직임도 거대한 음모처럼 느껴집니다. 이렇게 내 마음이 만들어낸 환영에 속아 넘어가는 순간 전쟁의 승패는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속이는 가장 큰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객관화의 기술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를 관찰자의 위치로 옮겨놓는 연습입니다. 어떤 정보가 들어왔을 때 그것이 나의 기분을 좋게 하는지 나쁘게 하는지를 따지기 전에 그 정보가 가리키는 사실이 무엇인지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내 감정의 파동을 잠시 가라앉히고 거울처럼 투명한 마음으로 그 현상을 비춰보아야 합니다. 손자병법에서는 이를 두고 미묘하고 미묘하도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주 작은 징후 속에서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읽어내려면 내 마음의 호수가 잔잔해야만 그 파문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순간에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을 내리곤 합니다. 옷차림이나 말투 혹은 과거의 평판만으로 그 사람의 본질을 다 안다고 착각합니다. 이것 또한 위험한 선입견입니다. 용간의 지혜를 빌리자면 사람의 진면목을 알기 위해서는 그가 처한 환경과 그가 맺고 있는 관계, 그리고 그가 결정적인 순간에 내리는 선택들을 긴 호흡으로 관찰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고정관념이라는 틀에 타인을 가두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진실된 교감과 소중한 정보를 모두 잃게 됩니다. 내 안의 허상을 걷어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것은 확실한 사실인가? 아니면 나의 바람인가?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의 말 속에 혹시 내가 들어야 할 진실이 숨어 있지는 않은가? 나의 과거 경험이 지금의 새로운 상황을 판단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질문들은 우리 마음의 안경에 묻은 얼룩을 닦아내는 수건과 같습니다. 현대사회는 확증 편향의 시대라고들 합니다. 알고리즘은 우리가 좋아하는 뉴스만 보여주고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모여 서로의 편견을 강화합니다. 이런 환경일수록 용간의 본질인 객관적 시선은 더욱 절실해집니다.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정보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십시오. 나를 속이는 허상을 걷어낼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이라는 거대한 판을 읽을 수 있는 진짜 눈을 갖게 될 것입니다. 결국 지피지기에서 자기를 안다는 것은 나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는 것을 넘어 내가 어떤 편견에 취약한지, 내가 어떤 상황에서 이성을 잃고 감정에 휘둘리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나를 객관화할 수 있는 사람만이 비로소 남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 안의 폭풍을 잠재우고 고요한 수면 위로 비치는 세상의 진실을 마주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승리로 가는 첫 번째 길이자 용간의 대가가 도달해야 할 궁극의 경지입니다. 손문은 용간편에서 정보의 원천을 5가지로 분류했습니다. 향간, 내간, 반간, 사간, 생간이 그것입니다. 이를 오간이라 부르며 이 5가지가 동시에 작동하여 그 운용의 묘를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것을 일컬어 신기한 보물이라 칭송했습니다. 이 오래된 분류법은 현대사회의 정보 구조와도 놀라울 만큼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정보를 대할 때 단순히 양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그 정보가 어떤 맥락에서 흘러나왔는지 그 뿌리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 줍니다. 먼저 향가는 적의 고향 사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로 치면 현장의 목소리, 즉 민심이나 바닥 정서를 의미합니다. 거창한 통계 지표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현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실제 체감 온도입니다. 내가는 적의 관리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직 내부의 핵심적인 생리를 파악하는 것을 뜻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공문서나 화려한 발표문 뒤에 숨겨진 조직의 실제 역량과 갈등 구조를 읽어내는 힘이 바로 내간의 지혜입니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방간입니다. 적의 간첩을 역이용하여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것인데, 이는 정보의 왜곡을 바로잡고 역정보를 흘려 상대를 혼란에 빠뜨리는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현대사회에서 가짜뉴스와 조작된 정보가 판을 칠 때 우리는 이 방간의 지혜를 빌려야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전하는 달콤한 정보가 혹시 나를 기만하기 위한 도구는 아닌지, 그 배후에 숨겨진 의도는 무엇인지 파악하는 능력이 바로 방간의 현대적 해석입니다. 사가는 죽음을 각오하고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것이며, 생가는 적진에서 살아서 돌아와 정보를 전하는 것입니다. 사가는 때로 자기 희생을 통해 진실을 호도하는 강력한 수단이 되기도 하고, 생가는 끝까지 살아남아 현실의 변화를 끝까지 추적하는 끈기를 상징합니다. 이 5가지 간첩의 운영은 결국 하나의 지향점을 가집니다. 바로 정보의 파편들을 모아 하나의 거대한 진실의 지도를 그려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보 과잉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전 세계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지만, 역설적으로 진실은 더 깊이 숨어버렸습니다. 단편적인 정보 하나에 일희일비하는 것은 오간의 흐름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정보의 사실 여부만을 따지지 않습니다. 이 정보가 왜 지금 나에게 도달했는지, 이 정보를 통해 이득을 보는 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이 정보가 전체적인 판세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입체적으로 조망합니다. 맥락을 읽는다는 것은 점과 점을 연결해 선을 만들고 그 선들을 모아 면을 구성하는 작업입니다. 뉴스 기사 한 줄, 지인의 말 한마디, 시장의 작은 변화들을 각각 따로 떼어놓고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를 오간의 관점에서 재배치해 보십시오. 내부의 사정과 외부의 평판, 그리고 의도된 역정보와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결합할 때 비로소 우리는 안개 너머의 실체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정보는 그 자체로 힘이 아닙니다. 그 정보를 해석하고 가공하여 지혜로 승화시킬 때 비로소 힘이 됩니다. 손모가 말한 신기한 보물은 간첩 그 자체가 아니라 그들을 부려 정보를 취합하고 판단하는 장수의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수많은 오간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읽는 책, 시청하는 영상들이 모두 저마다의 정보를 실어나르는 간첩들입니다. 이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그 속에서 어떤 진실의 맥락을 길어올릴 것인가는 오롯이 여러분의 몫입니다. 정보의 그물망에 걸려 허우적거리는 물고기가 될 것인지, 아니면 그 그물을 던져 세상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인지는 맥락을 읽는 눈에 달려 있습니다. 겉모양에 속지 마십시오. 정보의 발원지를 추적하고 그 이면의 동기를 살피며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그 정보의 무게를 가늠해 보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타인의 의도에 휘둘리지 않고 나만의 주체적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손자병법 용감편에서 손문은 아주 뜻밖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간첩을 부리고 정보를 다루는 일은 단순히 머리가 좋거나 꾀가 많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는 용간을 실천하기 위한 3가지 자격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성인과 같은 지혜요, 둘째는 인자하고 의로운 마음이며, 셋째는 미묘한 것을 가려내는 냉철함입니다. 특히 인자함과 의로움이 용간의 핵심 조건이라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흔히 정보를 빼내거나 사람을 이용하는 일을 도덕과 거리가 먼 비정한 술수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손무의 생각은 정반대였습니다. 진정한 진실은 강압이나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그 사람이 전해주는 정보는 가짜의 확률이 높고, 설령 사실이라 해도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이라는 칼날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결국 정보를 얻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과정과 결을 같이 합니다.
미묘하고 미묘하도다 라는 손무의 탄식은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도 정밀한 작업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소중한 조언이나 정보를 얻고 싶을 때 흔히 기술적인 접근을 먼저 고민합니다.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어떤 보상을 주어야 할지 계산기를 두드리죠. 하지만 손자병법이 일러주는 정답은 따뜻한 인격과 의로운 태도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믿고 존경할 때 감추려 해도 감춰지지 않는 진실의 조각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됩니다. 오늘날의 인간관계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맥이나 정보망은 단순히 아는 사람이 많은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진심으로 걱정하며 바른 소리를 해줄 수 있는 사람, 세상이 나를 속일 때 기꺼이 방패가 되어 진실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가가 진정한 자산입니다. 이런 관계는 오직 인과의를 바탕으로 한 오랜 신뢰의 축적을 통해서만 만들어집니다. 사람을 대할 때 진심을 다하는 것은 가장 고단수인 용간입니다. 상대를 단순히 도구로 보지 않고 한 인간으로 존중하며 그들의 고충에 귀를 기울일 때 상대는 마음의 문을 열고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정보를 내어줍니다. 이것은 속임수가 아니라 공명입니다. 서로의 주파수가 맞을 때 소리 없이 정보가 흐르고 상황에 대한 깊은 이해가 공유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덕이 없는 자가 용간을 하려 들면 주변에는 아첨하는 자와 거짓 정보를 파는 자들만 들끓게 됩니다. 리더가 독선적이고 인색하면 수하들은 리더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골라서 전하게 됩니다. 결국 리더는 스스로 만든 거대한 거짓의 성벽 안에 갇혀 파멸의 길로 걸어가게 되죠. 나에게 들어오는 정보가 왜곡되어 있다면 그것은 정보를 주는 사람의 탓이 아니라 정보를 받는 나의 인격과 그릇을 먼저 돌아보라는 신호입니다. 인자함은 사람을 끌어당기고 의로움은 그 관계의 중심을 잡습니다. 의롭지 못한 목적을 위해 사람을 이용하려 한다면 그 끝은 늘 비참합니다. 하지만 정의로운 목적을 위해 사람과 마음을 나눈다면 그 정보는 세상을 구하는 활검이 됩니다. 손무가 성인의 지혜를 첫 번째 조건으로 꼽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의를 품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제될 때 비로소 미묘한 진실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밝은 눈이 떠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 주변의 사람들은 당신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까? 그들이 전하는 말 속에 진심이 담겨 있나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벽이 느껴지나요? 사람의 마음을 얻어 정보를 흐르게 하는 법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만나는 이에게 따뜻한 관심을 보이고 정직한 태도로 신뢰를 쌓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손자병법이 전하는 가장 위대하고도 아름다운 용간의 기술입니다. 손자병법 용간편의 마지막 대목을 묵상하다 보면 결국 모든 정보의 취합과 판단은 단 한 사람의 고독한 결정으로 기결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리 유능한 간첩들이 사방에서 생생한 소식을 물어오고 아무리 정교한 분석가들이 자료를 내놓아도 최종적으로 그 정보의 가치를 결정하고 방향을 정하는 것은 장수 본인의 몫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덕목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침묵입니다. 우리는 흔히 아는 것이 많을수록 목소리가 커지고 말이 많아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손무가 그려낸 진정한 지휘관의 모습은 다릅니다. 그는 미묘하고 미묘하여 형체가 없으며 고요하고 고요하여 소리가 없다고 묘사됩니다. 이는 정보를 다루는 자가 가져야 할 가장 높은 경지의 태도입니다. 내 안에 소음이 크면 밖에서 들려오는 진실의 작은 속삭임을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보가 많아질수록 오히려 말을 아끼고 내면의 질서를 잡는 고요함이 절실해집니다. 현대인들은 정보의 부재보다 정보의 과잉 때문에 길을 잃습니다. 하루에도 수천 건의 뉴스 문자와 사회관계망 서비스의 알림이 우리의 정신을 산란하게 만듭니다. 이때 가장 위험한 것은 정보의 속도에 매몰되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빨리 알아야 한다는 조급함이 붙으면
정보의 진위나 가치를 따져볼 겨를도 없이 휩쓸려 가게 됩니다. 손자병법이 말하는 용간의 대가는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보들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그것들이 스스로 말을 걸어올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본질을 가려내는 통찰력은 비움에서 나옵니다. 컵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더 이상 새로운 물을 담을 수 없듯이 내 머릿속이 고정관념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귀한 정보가 들어와도 왜곡되거나 튕겨 나가버립니다. 지혜로운 자는 침묵 속에서 자신을 비워냅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에 들어온 정보들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이 정보가 나의 생존과 번영에 정말로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그저 나의 불안을 자극하는 소음인가를 가려내는 선구안이 여기서 탄생합니다. 침묵은 또한 상대를 관찰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내가 먼저 말을 내뱉으면 상대는 나의 의중을 파악하고 그에 맞춘 대답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내가 깊은 침묵 속에서 경청하면 상대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것들을 하나둘씩 꺼내놓게 됩니다. 선모가 말한 용간의 기술 중 가장 정교한 것은 바로 상대가 스스로를 드러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정보를 억지로 캐매려 하지 않아도 나의 고요함이 상대의 진실을 끌어내는 마중물이 되는 경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가 아니라 정보를 걸러내는 필터입니다. 그 필터는 바로 나만의 철학과 가치관입니다. 중심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받아들이는 정보는 나를 성장시키는 양분이 아니라 나를 흔드는 독이 됩니다. 침묵하는 시간은 바로 이 내면의 필터를 강화하는 시간입니다.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잠시 거리를 두고 홀로 있는 고요 속에서 사물의 이치를 되짚어 볼 때 비로소 우리는 정보의 노예가 아닌 주인으로서 세상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본질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화려한 수사 뒤에 숨어 있거나 아주 사소한 일상의 틈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깨어있는 감각과 평온한 마음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폭풍우가 치는 바다에서는 수면 아래를 볼 수 없지만 물결이 잦아든 고요한 바다에서는 바닥의 조약돌까지 선명히 보이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그 고요한 수면처럼 만드십시오. 넘치는 정보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할 때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던져주는 수많은 정보의 조각들 사이에서 무엇이 진짜 금이고 무엇이 가짜 돌인지 가려낼 수 있는 힘은 오직 당신의 고요한 침묵 속에서만 자라납니다. 그 깊은 사색의 시간을 거친 판단만이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되어 당신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손자병법의 대미를 장식하는 용감편의 깊은 바다를 함께 유영해 보았습니다. 전쟁의 기술을 논하는 병법서의 마지막이 결국 사람의 마음을 읽고 진실을 꿰뚫는 지혜로 귀결된다는 점은 우리 삶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손모가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날카로운 칼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허상을 걷어낸 맑은 눈과 상대를 포용하는 넓은 마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용간의 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귀신이나 요행에 기대지 않고 오직 사실과 사람을 통해 미래를 통찰하는 합리성, 내 안의 선입견과 편견이라는 안개를 걷어내는 객관화의 용기, 정보의 파편 속에서 거대한 흐름을 읽어내는 맥락의 이해, 그리고 이 모든 기술에 앞서 사람의 진심을 얻는 인자함과 의로움이 그것입니다. 이 모든 가르침은 결국 하나의 지점으로 모입니다. 바로 나 자신을 속이지 않는 정직함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싸우지 않고 이기기 위해서는 적보다 혹은 상황보다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과 타인의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의 내면을 투명하게 비춰보는 성찰을 의미합니다.
내가 나를 속이지 않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불필요한 갈등과 소모적인 경쟁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승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현혹합니다. 수많은 정보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때로는 달콤한 거짓이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그러나 용간의 지혜를 품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쳐도 바다 깊은 곳은 고요하듯 내면의 중심을 잡고 본질을 꿰뚫는 눈을 가진 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의 길을 찾아냅니다. 그것이 바로 고전이 우리에게 주는 시대를 초월한 위로이자 힘입니다. 함께 마음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를 대할 때 혹은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잠시 멈춰서서 내 마음의 거울을 닦아보십시오. 혹시 욕심이라는 먼지가 앉아있지는 않은지, 두려움이라는 얼룩이 진실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맑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당신의 삶은 이미 승리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손자병법 용감편이 전하는 마지막 교훈은 결국 인간에 대한 깊은 애정입니다.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그 존재 자체를 귀히 여기며 진실을 구하는 마음. 그 따뜻하고도 냉철한 시선이야말로 우리가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고의 전략입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늘 명징한 지혜와 평온한 마음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